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택 연희동에서 광주지법으로 가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전 씨는 끝까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마저도 참 지탄밖에 그렇게 죽음을 맞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련하다 못해 정말 화가 나고 정말로 분통이 이렇게 터지는 것이 지금의 심정입니다. 전 씨는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인 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별개의 민사 재판은 당사자 승계 등의 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전 씨가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받은 추징금 환수도 영향을 받는 게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43%인 약 956억 원이 아직 미회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씨 재산에 대한 추징금 집행 절차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제3자 명의로 돌린 차명 재산 등에 대한 환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 씨가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 역시 9억 8,200만 원에 이르는데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전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고가의 물품을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SBS 손향안입니다.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차남 재용 씨 소유의 LA 주택 매각 대금과 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의 투자 이민 채권 합쳐서 112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이 우리 정부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121억 원이 환수됐습니다. 환수율 50.86%, 이제 절반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추징금 1,084억 원을 환수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전 씨 일가 재산의 대부분이 덩치 큰 부동산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6건, 시가 추정 930억 원 정도 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현금화에 애를 먹습니다.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의 경우 평가액은 250억 원인데 공매에서 유찰을 거듭하다 보니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졌고 여기서 담보금 등을 또 빼면 실제 국고로 들어오는 돈은 수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추징금은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추징금 환수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대법원이 1997년 전두환 씨에게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뒤 전 씨 측은 예금과 채권 등 31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뒤 2003년 열린 재산 명시 심리 재판에서 전 씨는 잔고 29만 원인 예금 서류를 제출하며 이게 전 재산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후 추징금 납부는 계속 미뤘습니다. 10년이 지난 2013년 전 씨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 특별팀이 검찰에 꾸려졌고 일명 전두환 추징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때 전 씨 일가의 자산을 공매하는 방법 등으로 550억 정도를 추가 집행했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해마다 20억 정도 재산을 찾아내서 추징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환수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던 전 씨 측은 태도를 바꿔 연희동 사저 공매 집행에 이의 신청을 했고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까지 제기하며 재산을 지키려 했습니다. 전 씨는 알츠하이머라며 재판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골프를 즐기고 최고급 식당에서 하나회 멤버들과 오찬을 즐기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씨 차남이 소유한 오산 임야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75억 원이 추가 추징된다 해도 미납한 추징금은 900억 원 넘게 남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와 제3자 이름으로 숨겨둔 전 씨 일가 재산에 대한 추징은 계속 가능하게 됐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388억 원인 중견회사로 전두환 씨 장남 재국 씨는 2013년 이 회사 지분 51%를 납부하기로 하고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이후에도 이 회사 비상무이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고 법인카드도 받았었습니다. SBS는 2015년 12월부터 4년 동안 전 씨가 쓴 법인카드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 연관성이 없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등 국세청 기준에 따라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600여 건, 액수로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온라인 결제가 4,1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점 등에서 쓴 돈이 2,300여만 원, 음반 구매, 골프장 이용 등에 1,4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추석 연휴 기간엔 호주와 싱가포르 등의 해외 호텔과 현지 음식점에서 쓴 금액도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강남의 클래식 음반 매장에서 한 번에 330만 원, 용산의 또 다른 음반 매장에서 10차례에 걸쳐 630여만 원을 썼습니다. 유명 인테리어 전문점과 앤티크 가구점도 전 씨의 단골 가게였습니다. 강남 고급 일식집에서 한 끼에 62만 원, 평창동 라이브 카페에서 72만 원, 이태원 클럽에서 5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집 앞 음식점은 물론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계된 음식점,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술집에서 사용한다든가 해외여행에서 사용한다든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전재국 씨를 찾아갔습니다. 전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 말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전 씨 측은 SBS와 통화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았고 한도를 초과한 수백만 원에 대해선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판계 특성상 휴일 사용이 많고 국외 결제부는 출장 중에 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외부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소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일행 10여 명과 서울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웃고 떠들며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이미 중단됐지만 전 씨는 여전히 각하로 불립니다. 영부인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 각하께서 임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했지. 테이블 위에 와인잔들이 놓여 있고 고급 요리도 계속 들어갑니다. 전 씨와 함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하나회 멤버 정호용, 최세창 씨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군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정권을 찬탈한 쿠데타 주동자들이 그날을 기념하듯 다시 술잔을 부딪힌 겁니다. 2시간쯤 뒤 식당을 나가는 전 씨를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따라붙자 일행 중 한 명이 나서 입을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 씨 부부는 경호 속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한 사람당 20만 원 상당의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며 와인잔을 부딪히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하는 모습을. 전 씨는 추징금 1,000억 원을 여전히 내지 않고 있고 몸이 아프다며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난달엔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